여러분 반갑습니다. 왕년에 금깨나 캤던 남자 골드캣입니다. 오늘은 도시광산 첫 번째 영상으로요, 삼성 노트북 준비했습니다. 윈도우 비스타가 깔려 있는 거를 봐서는 아마도 2000년대 중후반 정도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당근마켓에서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자, 전자제품에 있는 금들은요, 최신형 고사양 이런 제품들보다는 구닥다리에 더 금이 많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배터리부터 분리를 해볼게요. 자, 배터리 부분에 이 접촉 단자를 보면요, 여기에 도금 핀들이, 저 영상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도금 핀들이 보이고요. 아마 이 배터리를 컨트롤하는 이 부분에도 안쪽에 아마 조그만 기판에 금이 약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앞놈이 금이 있으면 순놈도 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금으로 도금된 접촉 단자들이에요. 메모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빈자리네요. DDR2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램은 없어요. 대신 금으로 도금된 접촉 단자들이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었으니까요. 자, 하드디스크도 제거가 된 상태에서 판매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하드디스크 뭐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마 이런 게 들어가 있었겠지요. 자, 하드디스크가 있었던 가정하에 보시면은요, 역시 그 단자들의 끝부분에 금으로 도금된 핀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고요. 이 기판 안쪽에 약간의 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디스크를 읽어내는 포인터, 그쪽에도 때로는 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 하드디스크는 나중에 따로 하드디스크끼리만 모아서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아마 이게 있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 많으니까는 이게 있었다는 전제하에 이걸 좀 설명드리면은, 램은요, 이 부분이 골드 핑거라고 합니다. 하나하나의 접촉 단자에 금이 도금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검은색 IC 칩들, 이 내부에 순금으로 이루어진 커넥터, 골드 와이어들이 안에 질비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램은 램대로 금을 추출하는 영상을 제가 따로 한번 찍을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미니 카드라고 아마 꽂는 슬롯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생소해요. 미니 카드라는 게 무엇일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무선 랜 카드입니다. 얼핏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안테나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 접촉 단자에도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WLAN. 이게 아마 와이파이라는 용어를 그때도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무선 랜 카드입니다.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소형 전자제품을 분해하시려면 아마 이 소형 드라이버 세트는 하나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시계 드라이버보다는 얘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삼각형 드라이버도 있고요. 별 드라이버도 있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부분. 아마 이런 모양은 닌텐도를 분리할 때 아마 필요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드라이버 세트 하나 이거 정도는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랜 카드가 나왔고요. 골드 핑거 부분, 아까 보셨던 랜 카드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금 도금 부분, 이 안에 여러 부분은요 랜 카드하고 유사한 IC 칩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의 함량이 아주 높진 않은데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양의 금 도금 핀들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판 부분, 그리고 메인 보드 부분, 그리고 모니터 부분을 각각, 일단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자판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선 딱 쓸만한 부분이 딱 여기 하나예요. 뭐냐면은 우리 마우스 부분 있죠? 마우스 부분에 여기 금 함량이 굉장히 높은 기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이시는 바로 이 기판인데요, 이걸 한번 저희들이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손으로 만지는 그 손에 그 정전기적 이 신호를 받아들여서 마우스를 움직여주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초록색 솔더링 마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이 안 보이는데, 이것을 한꺼풀로 벗겨내면은 안쪽에 금이 이런 색깔로 된 금도금 플레이트가, 전면이 완전히 도금된 플레이트가 나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접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접착제를 제거하고 나면은 이 뒷부분도 완벽히 100% 금으로 도금된 플레이트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요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킵을 해 놓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 부분에는 커넥터 부분 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커넥터 부분 다 금도금 핀들입니다. 전원 버튼 부분인데요, 아주 고급 기종인 경우에 전원 버튼에도 금도금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역시 금도금이 되어 있네요. 아마도 이 버튼 하단 부분에 금도금이 되어 있을 거로 여겨집니다. 자, 이제 메인보드로 넘어갔고요. 내장 메모리, 아까 확장 메모리는 빈자리였었죠. 내장 메모리에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똑같은 DDR 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CD롬이고요. CD롬에 역시 커넥터 부분에는 금도금 핀들이 있고요. 이 내부의 기판에 약간의 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CD를 읽어내는 레이저 I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약간의 금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CD롬들끼리 따로 모아가지고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은 기판이 하나 보이시죠? 이 부분이 제가 찾던 그 기판입니다. 마저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미세하게 이런 부분이 보이시나요? 화면상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주 미세한 금도금 핀들이 눈에 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디스플레이의 구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뒤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필름으로 된 판들이 좀 몇 개 있고요. 자, 반사판이 있고요. 이게 다예요. 제가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더 이상 수고해서 뜯을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죠? 더 이상은 뜯지 마시고요. 괜히 잘못 뜯으시다가 조각나면 유리가루만 날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여기까지만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입장에서 전혀 재활용을 해야 될 가치를 못 느끼는 그런 스크랩들입니다. 자,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뭐 그래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픽 카드?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 디스플레이를 관장하는 요 기판의 이 커넥터 부분, 그리고 기판 자체 부분들에 약간의 금이 좀 남아 있고요. 이쪽 커넥터 핀에도 약간의 금이 나와 있는데 아주 미량입니다. 자, 이제는 메인보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메인보드의 어느 부분에 우리가 찾고 있는 금 플레이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요 하드디스크, 요 저장 장치가 들어가는 우리 골드 핑거들 접촉 단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 CPU가 있죠. CPU 아래쪽, 그리고 프로세서, 그리고 각각의 단자들, 단자, 그리고 이쪽 랜 케이블 단자, 그리고 USB 단자, 그리고 이게 아마도 SD 카드 들어가는 단자인 것 같은데요. 그 단자, 그리고 각각의 단자들. 반대쪽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조그만 프로세서 하나 있죠. 그리고 각각의 IC 칩들, 작은 것들 다, 이 하나하나가 아주 미량의 금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라믹 컨덴서들이에요. 금보다 더 비싸다고 하는 팔라디움, 그리고 은을 함유하고 있긴 하는데, 오늘 제가
수집할 대상에서는 제외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미량이고 또 금과는 또 다른 방법의 추출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도 금핀들이 보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이 메인보드를 좀 해체를 하려면은 공구들이 필요해요. 각종 공구들, 집게 종류.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집게들하고는 약간 다르게 생겼죠? 뭔가 좀 삐딱하게 생긴 것들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당연히 기본적인 드라이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니퍼. 그리고 좀 더 일을 편하게 하시려면은 사실 이런 게 하나 필요하긴 한데요. 이건 뭐냐면 주방에서 사용하는 하이라이트 쿠커예요. 인덕션 말고 하이라이트. 이 빨갛게 달궈진 이 하이라이트 쿠커에다가 이 기판을 통째로 올려놓으면은 여기에 이 하나하나 미세한 납땜이 된 것들이 스르르 녹아가지고 툭 떨면은 떨어지긴 합니다만, 집에서 주방에서 이걸 하시다 보면은 아마 어머님이나 마나님들한테 등짝 스매싱 당하기 딱 좋을 거예요. 온 집안에 플라스틱 탄 냄새에다가 이렇게 허옇게 자국도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좀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수작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런 게 하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헤어드라이어 아닙니다. 이거 히트건이라는 건데 아주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한 400도 이상의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그런 우리 전기나 전자작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적인 아이템인데요. 절대 이거로 드라이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동네 아주머니한테 2만원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이 도시광선 작업을 좀 꾸준히 오랫동안 하실 거라면은 이 녀석 하나쯤은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CPU부터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CPU에 여기에 지금 금으로 도금된 핀들 보이시죠? 다 우리 소중한 자원들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CPU 슬롯 안쪽에, 이 안쪽에도 이 골드 플레이트와 연결되는 접점 부분에 역시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핀들이 있습니다. 코너 BGA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안에 아래쪽에 아주 미세한 조그만 주석으로 된 구슬들이 박혀 있어 가지고 접점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냥은 안 떨어지고요. 열을 좀 가해야 떨어지는 거니까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350까지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미세한 접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사실은 접점이라기보다 아주 미세한 뭐 0.1mm, 2mm 단위의 작은 납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보통은 이제 땜을 납땜으로 많이 하니까 납 아니면 주석으로 만든 구슬들을 여기다 박아 놓고 열을 가해서 땜질을 하는 그런 종류의 프로세서입니다. 이 프로세서 안쪽에 요 유리로 된 커버, 이 방열 커버 이 안쪽에 금 플레이팅들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녀석은 금 접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안쪽에 역시 이 안쪽에 금으로 골드 와이어, 금으로 접점이 미세한 실선들이 가 있는 그 부분들이 다 우리가 회수해야 될 금들입니다. 이외에 이 부분들 다 제가 뜯어내야 되는데요. 이 접점들을 좀 떼어냈고요. 이거 궁금하시죠? 뭐 일반 벤치하고는 약간 다르게 생긴, 좀 삐딱하게 생긴 녀석인데 이거는 이름이 옥벤치예요.
구슬 옥자 써가지고 구슬 벤치라고 하기도 하고요. 구슬 같은 걸 집어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수공구인데요. 이 녀석 하나 갖고 있으면은 이 도시광산 이 전자 스크랩 정리하실 때 좀 도움이 다른 공구들보다는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구비해 놓으시면 괜찮습니다. 뜨거운 걸 만지기 위해서 장갑을 잠깐 끼겠습니다. 금도금된 접촉핀들 보이시죠? 이 녀석은 플라스틱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려면 조금 손이 갈 수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궁금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배력 집게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니퍼는 이 찝어서 자르는 능력이 좀 약해요. 손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녀석은 배력, 여기 중간에 한 번 더 굽혀지는 부분이 있죠. 내 손의 힘을 2배 혹은 3배 정도 더 세게 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집게입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공구장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은 꼭 필수 아이템들은 아니고요. 있으면 좋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우리 CPU와 접점이 되는 반대쪽 부분의 단자들입니다. 이 녀석도 역시 다 골드. 화면에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까? 네, 이렇게 노란 부분들 다 도금된 핀들입니다. 자, 그러면 USB 단자 그리고 BGA 단자, 이 녀석은 아마 비어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씩 정리를 하고요. 이쪽 면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핀들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고급 제품이냐 아니면 저가형 제품이냐에 따라서 어느 녀석들은 그냥 은도금이 들어간 점이 있고, 이 녀석들은 금도금이 들어간 제품들입니다. 자, 히트건을 이용한 작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녀석이 제일 문제예요. 이 녀석은 제가 지금 왜 안 하고 있냐면은 여길 둘러싸고 있는 이 틀들, 바둑판 같이 생긴 이 틀들이 다 미세한 플라스틱들인데 잘못 열을 가하면은 지들끼리 금 핀들하고 엉겨 붙어 버려요. 나중에 작업할 때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좀 작업을 할 겁니다. 적당한 열을 줘 가지고 칼로 긁어낼 거예요. 자, 이만큼 됐으니까요. 나머지는 한번 이 하이라이트 펜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 볼게요. 제가 지금 열을 한 50%에서 60% 정도만 주었는데요. 갑자기 뜨거워지면 얘가 뽀글뽀글하고 연기가 올라오면서 온 집안에 냄새가 퍼질 수가 있거든요. 고무탄 냄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집에서 작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 감이 올 때까지 열을 천천히 달궈주는 식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살짝 한번 볼까요? 아직은 멀었어요. 맞는 공구입니다. 이 헤라. 장판 작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 헤라라는 공구인데요. 긁어내기도 하고 얇게 펴기도 하고, 이거 정말 유용한 공구인데요. 이거 하나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잘 안 열리는 전자제품 옆구리 같은 거 열 때 좋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떨어지거든요. 떨어진 부분도 이렇게 긁어내실 때 편하죠?
연기가 뽀글뽀글 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털면은, 이때쯤 털면 이렇게 부품들이 지들이 알아서 예쁘게 떨어져 줍니다. 아까 같이 히트건으로 하나하나 녹여서 띄어낼 때 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게 보이실까요? 요것이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MLCC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삼성 전기에서 만드는 일종의 컨덴서의 종류입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이 녀석한테는 주로 팔라듐이 들어있습니다. 이 녀석이 눈에 가시는데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떨어지네요. 이렇게 잘 안 떨어진 녀석을 긁어낼 때도 유용합니다.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연기가 뽀글뽀글 날 때쯤이면 뭐가 또 녹은 겁니다. 이게 세상에 쉬운 일은 없죠. 아마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요. 아주 심하진 않은데요, 이 고무나 플라스틱 태운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 보자. 대충 떨어진 것 같아요. 이쪽에는 다 깨끗하게 떨어진 것 같고요. 아까부터 눈에 가시처럼 이 남아있는 이 녀석, 얘가 제일 문제인데요. 이것도 기판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너무 튼튼하게 납땜이 돼서 떼어내기가 좀 어려운 녀석들도 있고, 의외로 또 쉽게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 녀석을 정리하다 보면은 운 좋게 얘가 똑 떨어져 줄 수도 있습니다. 떨어져 주네요. 다행이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기판 하나에서 뭐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뭐가 나왔나. 이것들은 그냥 스크랩, 플라스틱 스크랩. 이 녀석들은 다 보이시나요? 다 금도금된 핀들이에요. 이 녀석들도 마찬가지고, 보시다시피 플라스틱하고 같이 녹아서 엉겨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태로 추출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CPU, BGA 프로세서, 각종 커넥터들, 이 녀석도 커넥터, 보통 이 전자 스크랩을 전문적으로 재련하는 회사들은요, 이것들을 한꺼번에 용광로에 다 넣어버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주 뜨거운 우리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고구마 통 같은 그 안에다가 이 기판들을 통째로 놓고 굴려버립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태워버리고 남은 금속만 가지고 재련 작업을 하든가, 아니면 고온 가루로 분쇄를 하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공정을 가장 많이 씁니다. 우리는 취미로 하는 거니까 그럴 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이 정도까지고요. 우리가 이제 숙제거리가 하나 남아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 안에 다양한 모양의 IC 칩들 안에 있는 금은 우리가 어떻게 꺼낼 것이냐.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나중이란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전문용어로는 뭐 인시너레이팅 한다 하기도 하고, 결국은 태울 거예요. 태워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회분만 남게 다 태워버리고 남아있는 골드 와이어들을 녹여서 정지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 모든 걸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려면 과연 올해 안에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 제 업을 따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 틈틈이 재미삼아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개 아니면 2주일에 한 개쯤 영상이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걸 하고요. 삼성 노트북 해체 작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소재, 좀 더 정돈된 영상을 찍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